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이 쓴 칼럼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에게는 민주당이 승리보다는 친명계로 구성된 불체포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더 절박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쓴 칼럼입니다. 민주당의 이철희 전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공천이 공천이냐 사천이지. 이런 말은 여러 사람이 하고 있죠. 이철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이쪽이 비판적인 사람들은 한결같은 목소리가 이거는 명백한 사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천은 경쟁력을 비교하는 것인데 자기 편이 아니라고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권을 쥔 쪽이 공천을 줄지 말지 했던 정당은 늘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그렇습니다. 당권을 쥔 쪽이 공천을 나 몰라라. 니들 맘대로 해. 공천관리위원장 맘대로 해.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당권을 쥐었다는 게 공천권을 쥐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당권이라는 게 뭔데요? 당 예산을 자기가 집행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 의원들의 명줄을 쥐고 있는 그것이 공천권입니다. 그걸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당권인 겁니다. 만약 공천권이 없다면 당권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도의 문제일 겁니다. 당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되 그걸 너무나 노골적으로 너무나 자기 이익을 챙기는 쪽에서 하면은 반드시 사달이 난다. 그런 뜻이겠죠. 이철희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무수석 지냈죠. 요즘 심정을 묻자 짜증이 만땅이다. 그랬답니다. 이제 김창균 논설주간은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의혹입니다. 이재명은 왜 그러는 걸까? 왜 저러지? 아니, 도무지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건지 저도 좋다는 건지 요즘 하는 짓을 보면 저도 좋다. 그렇게 보이는데 왜 그럴까? 그 사람도 다 생각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철희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민주당의 반전 카드는 이재명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다 그랬는데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금배지를 꼭 차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재명이 불출마를 선언을 해야 공천 탈락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철희 전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알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 탈락자를 설득한다 만다 이건 아무 관심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친명계로 방탄 스크럼을 짤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참 선견지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 과실을 내가 취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그래서 금배지 욕심 없겠어요? 의원석에 앉아보고 싶은 생각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태를 다 내다본 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 덕분에 지금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이런 잡음이 이런 충돌이 일절 없는 겁니다. 최재성 전 의원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 역시 지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선 지휘부부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 지휘부는 지금 그러지 못할 사정이 있는 거죠.
정봉주 전 의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맞붙겠다는 원희룡 전 국토장관을 허공에다 헛주먹을 휘두른다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적이겠냐? 아니다. 대선에 있는 거다. 아니다. 사실은 불체포 특권 사수에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재명은 2년 전에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무조건 당선되는 텃밭을 골라 출마한 인천 계양을 다시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말이죠. 이재명이 아마 2선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도 비상대책위원회 꾸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본인의 체제를 고집을 하면은 비명계에게 피해의식을 자극을 하고 그러면 당은 필연적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고 중도 확장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비대위 꾸릴 것이다. 그런데 비교적 이재명 대표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김부겸 전 총리.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잖아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세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이재명이 봤을 때는 김부겸이 제일 무난할 것이다. 그래서 김부겸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이재명을 잘 아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렇지 않다. 4월 총선 민주당 공천장을 나중에 봐라.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아무튼 선거는 절박한 쪽이 이긴다. 라는 게 정설이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서 총선 승리가 너무 절박합니다. 최소한 원내 1당을 차지해야 하고 목표를 높여 잡으면 151석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절박하면 희생이나 모험을 해서 유권자들을 어떻게든 감동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다. 왜 그럴까?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헌법 제44조에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을 규정한 헌법 44조. 지금 이재명은 7가지 사건에 10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죠.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조끼를 벗어버리는 순간 언제든지 감옥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으로서는 국회의원 현직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또 당대표 출마를 했고 그런 상식밖에 선택을 했고 이번 총선에도 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배지 하나로 충분하냐? 그건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은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을 때 부결할 수 있어야 불체포 특권은 완성체가 되는 겁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작년 9월 21일 이재명은 한번 겪어봤습니다. 그때 의원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됐는데 그때 반란표가 39표나 나왔습니다. 29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기권 무효까지 합하면 민주당 쪽에서 39명이나 이재명과 노선을 달리하는 딴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이 뼈저린 기억을 이재명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정말 절박한 것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배반하지 않을 확실한 친명계로만 짜여진 국회 다수 의석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천권을 확실하게 행사하려면 당 대표 직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선 후퇴 비대위 체제 이걸 거부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배신자 39명이 누구인지 면밀하게 점검했을 것이다. 민주당 현역 평가 하위 20%라고 통보받은 31명 대부분이 이들과 겹친다고 봐야 한다. 그 당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배신자 39명하고 이번에 하위 20% 31명하고 대부분 겹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은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을 보장할 수 있는 친명 불체포 의석을 확보하는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네, 이겁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